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평균 반응에 대한 추론을 앞부분을 일부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반응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엑스 스타에 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이 평균 반응에 대한 점 추정량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자, 이 점 추정량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자, 그러면 이 분포로부터 우리가 신뢰 구간과 어, 그리고 가설 검정을 이제 비슷하게 베타 제로, 베타 1과 비슷하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그 평균 반응에 대한 점추정량의 그 표준 편차인 표준 오차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값에 이제 스퀘어루트를 택한 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값을 정확하게 알려면 시그마가 필요한데요. 시그마를 이제 모르는 경우에 이제 S로 대체를 이제 합니다. 자, 그렇게 얻은 값은 추정된 표준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정된 표준 오차를 쓰는 경우에는 그 어, 주어진 이 평균 반응에 대한 점추정량을 표준화를 한 다음에 시그마 대신 S로 바꾼 그 확률 변수의 분포가 마찬가지로 자유도가 n-2가 되는 t분포가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활용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그 구체적으로 신뢰 구간과 가설 검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하기 전에 그 베타 제로와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엑스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엑스타가 0일 때가 평균 반응 값은 베타 제로입니다. 자, 그래서 엑스스타가 0일 때의 평균 반응에 대한 추정량이 결국 베타 제로 해시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엑스스타가 0일 때는 평균 반응에 대한 추론이나 혹은 베타 제로에 대한 추론이 동일한 추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평균 반응에 대한 추론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신뢰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신뢰 구간은 네, 점추정량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물론 자유도 n-2, 거기다가 앞에서 우리가 쓴 추정된 표준 오차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설 검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 왼쪽에 있는 이 값이 이제 모수가 될 텐데요. x 스타일 때의 그 독립변수가 x 스타일 때의 평균 반응이 이제 이 값이죠. 이제 이 값이 이제 모르는 값인데 그 값이 뭐 10인지 20인지 하는 것을 이제 검정을 하고자 할 텐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우리가 그 주어진 값일 텐데 그 값을 미우 제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값이 결국은 독립변수 값이 x 스타일 때의 평균 반응이 되기 때문에 평균 값이니까 이제 미우라는 기호를 쓰되 비교하는 값은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미우 제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은 네, 앞에서 우리가 얻은 이 t분포를 따르도록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야 되므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 대신에 미우 제로를 넣은 그 확률 변수를 통계량으로 검정 통계량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뮤제로로 바꾼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확률 변수는 H0가 맞을 때 뮤제로가 이제 이 값과 동일하므로 자유도가 n-2가 되는 t분포가 되기 때문에 유의 수준 알파인 기각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각력은 뭐 마찬가지일 테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example이 그 효과 지속 기간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약을 이제 복용을 하는데
복용량에 따른 효과 지속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러면 unknown인 미지의 값인 베타 0, 베타 1에 대한 추정 실제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6mg을 이제 복용했을 때, 혹은 9.5mg을 이제 복용했을 때, 효과 지속 기간의 평균 값이 얼마쯤일까에 대한 신뢰 구간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평균 반응에 대한 신뢰 구간이 되므로 앞에서 우리가 정리한 그 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X스타를 6 혹은 9.5로 바꾸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식을 이제 계산을 할 때, 결국은 이제, X바, S 더블 X, 스몰 s, 이런 값들을 다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스타가 6인 경우에는 주어진 식을 계산해 보면 15.37 플러스 마이너스 2.06이 나오고, 9.5를 넣으면 4.96 플러스 마이너스 4.20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계산도 그 이후에 한번 R을 통해서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를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니까 X스타가 6일 때랑 9.5일 때랑 평균값, 즉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도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값도 플러스 마이너스 값도 다르죠? 왜 달라지나요? 자, 왼쪽에 있는 이 t2분의 알파 값은 동일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가 X스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오로지 그 관측 데이터 자료에만 의존하는데 X스타에 의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스타하고 X바하고의 차이의 제곱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위쪽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6보다는 그러니까 X스타가 6일 때보다는 X스타 9.5일 때가 이쪽 값이 커져서 전체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이 좀 커졌습니다. 신뢰 구간이 같은 신뢰도긴 하지만 95%긴 하지만 X스타가 6일 때보다는 9.5일 때가 신뢰 구간의 폭이 더 넓습니다. 그만큼 같은 신뢰 구간 입장에서 신뢰 구간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을 이렇게 산점도로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추정된 회귀 직선을 이렇게 라인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각각의 x, 즉 x가 6일 때 혹은 뭐 9.5일 때의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반응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그 식을 다시 한번 보면 앞쪽은 추정된 회귀 직선 상에서의 값이죠. 자, 이 값에다가 이 값이 더 추가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대략 한 7 정도 돼 보이죠? 한 7.5? 7.5일 때 신뢰 구간을 생각을 하면 회귀 직선, 추정된 회귀 직선에서의 값에다가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하는 것이 신뢰 구간이 되는데 그 신뢰 구간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X 스타를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X 스타를 예를 들면 뭐 0에서부터 뭐 10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각각의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을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각각의 신뢰 구간의 그 상한은 그 위쪽 점선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하한은 아래쪽 점선으로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점선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형태를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신뢰 구간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신뢰 구간의 폭이 결국은 점선과 점선 사이에 요 수직 그인 그 y축과 나란한 이 선분의 길이가 이제 신뢰 구간의 폭이 되겠습니다. 신뢰 구간의 폭이 어떤가요? 이쯤은 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거나 혹은 왼쪽으로 가면 폭이 점점 커집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요 식에서 지금 수정된 회귀직선 상에서의 값에다가 오른쪽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지는데, 이 값도 있지만 여기 있는 값이 x스타가 x바랑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커지는 거죠. 물론 이 값이 제일 작아질 때는 x스타가 x바랑 동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쯤이 그 주어진 점들의 평균값인 x의 평균값인 x바가 되는 그 위치가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높이가 그 수평 위치가 거기서의 이제 그 신뢰 구간의 폭은 이제 제일 짧고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x가 변화하면 폭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을 이제 위아래로 그린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앞에서는 x스타로 썼고 여기서는 그냥 x라고 썼는데요. 자, x일 때의 그 신뢰 구간의 폭은 x가 x바와 가까울수록 좁아집니다. 물론 x가 x바랑 멀어지면 그만큼 신뢰 구간의 폭은 길어집니다. 자, 근데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신뢰도는 동일한데 신뢰 구간이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정보를 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x가 x바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뢰 구간의 폭이 작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그 정보를 준다. 즉, 예측이 조금 더 정확해진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평균 반응에 대한 이제 추정을 할 때, x 값에 따라서 그 평균 반응에 대한 그 예측치, 추정치가 그 정확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 x 값이 x 바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좀 살펴보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얻은 자료는 한 3에서부터 한 9 정도 사이의 x 값들의 자료인데요. 자료에서 주어진 x 값들의 범위를 벗어난 값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x 값이 뭐 10이 아니라 뭐 20, 30이 될 때의 평균 반응을 추정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x 값이 극단적으로 0일 때 평균 반응을 제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x에 대해서는 평균 반응 혹은 반응 변수 값을 이제 추정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할 텐데, 그런 추정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의 원인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x 값이 x바로부터 많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표준 오차가 커지게 되고, 표준 오차는 결국은 이제 추정량의 표준 편차가 되는데요. 표준 편차가 커지게 돼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x 값이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평균 반응을 추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자료의 범위 안에서는 선형 회귀 모형이 어느 정도 적절하지만, 자료의 범위를 이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깥쪽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선형 회귀 모형이 여전히
적절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선형회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X값이 자료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평균 반응이라던가 반응 변수 값을 추정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관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그 x하고 y의 관계는 이렇게 선형으로 가다가 x가 얼마 이상이 되면 이제 약간 곡선의 형태로 가는 그런 관계가 실제로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는 예를 들어서 이 범위에 있는 자료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 점 그 x 범위가 이 근처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선형 회귀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이 근처에서 자료는 아마도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그러면 실제 관계는 이렇게 가다가 꺾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한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즉 꺾이는 범위에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회귀직선 추정을 한다면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x의 범위가 자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데까지 쭉 연장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연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범위에 있는 x뿐만 아니라 굉장히 벗어난 데에서 그러면 이 추정된 회귀 직선을 가지고 추정을 한다면 당연히 네, 이렇게 그 평균 반응을 추정하고 이걸 가지고 뭐 신뢰 구간을 구하거나 이제 할 텐데요.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은 크게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자료 범위 안에서는 선형회귀 모형이 적절하지만 x가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그 모형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거다라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어진 범위를 벗어난 x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x를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자료를 확보를 한 후에 그 자료를 통해서 회귀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올바른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이제 그 반응 변수의 평균 반응값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반응 변수 값 자체를 예측을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서 우리가 한 것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의 차이는, 자, 독립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반응 변수 y는 베타 0, 베타 1을 모르긴 하지만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평균 반응은 y 자체가 아니라 이 y의 평균 값입니다. 이 값이 얼마쯤일까? 이 값이 있을 법한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본 것이고요. 지금은 y의 평균이 아니라 y 자체가 어느 정도의 값이 나올까를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죠. 조금 전에 쓴 것처럼 y는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오차는 평균이 0입니다. 자, 그래서 y 자체는 물론 여기는 이제 상수값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오차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더해지긴 하지만
이러한 그 오차의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y의 값을 하나의 값으로 딱 추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값으로 정하는 게 그럴듯할까요? 네, 즉 y의 평균 값으로 정하는 것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y에 대한 예측도 우리가 결국은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원 x 스타에 대한 추정 값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값을 y hat이라고 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점추정만 생각을 해보면 평균 반응이나 아니면 반응 변수 값 자체나 동일한 값으로 점추정을 하지만 그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구간 추정인데요. 구간 추정에서 y가 있을 법한 범위를 생각할 때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원 x 스타에 대한 점추정 게다가 오차가 더 더해지므로 신뢰 구간은 좀 차이가 납니다. 자, 그 신뢰 구간이 이제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y하고 y hat, y에 대한 이제 점추정량이 될 텐데요. 이 점추정량의 차이의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포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 스타 더하기 엡실론의 마이너스 베타 제로 햇 플러스 베타 원 햇 입니다. 자, 이 녀석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이 그 차이에서 확률 변수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지 보면 여기가 하나의 확률 변수입니다. 이건 그냥 상수고요. 또 확률 변수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죠? 바로 여기도 이제 확률 변수인데 여기 있는 확률 변수는 그 근원을 따져보면 이제 그 관측값에서 얻어지는 관측값,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를 나타내는 이제 자료에서의 반응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y1부터yn에 대한 이제 적절한 1차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y1부터 yn도 그 근원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각각의 그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오차들이 이제 결국은 확률 변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를 보면 엡실론 1부터 엡실론 n과 엡실론이라는 그런 오차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엡실론 1부터 엡실론 n은 우리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었고요. 똑같은 이유로 지금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변수 값이 또 다른 어떤 값일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때 오차를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오차나 여기 있는 오차나 전부 다 서로 다 독립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엡실론 1부터 엡실론 n 그리고 엡실론까지가 모두 독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독립인 확률 변수들은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립인 확률 변수들이고 그런 것들의 1차 결합의 꼴인데 각각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거 전체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규분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규분포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평균과 분산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각각의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면 되죠. 자, 이제 y의 평균은 뭘까요? 자, 오차의 평균이 0이므로 여기는 0, 네. 자,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스타가 됩니다. 이것만 나타나는 거죠. 오차 부분은 평균 0이니까. 자, y 햇의, 즉, 이 녀석의 평균을 그 다음에 빼는데, 이 녀석의 평균은 뭐였었죠? 네, 그대로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스타였습니다. 평균 반응의 그 평균은 그거 이제 expectation 값은 그 미지의 모수 베타 0, 베타 1에 대해서 그렇게 주어졌었기 때문에 y-y 햇의 평균은 0입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 y하고 y 햇을 보면 y는 결국 확률 변수가 엡실론이라는 오차가 있는 것이고요. y 햇에는 그 엡실론 1부터 엡실론 n이 있습니다. 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y하고 y 햇도 서로 독립입니다. 따라서 독립인 두 확률 변수의 차이의 분산은 뭐 여기 마이너스를 빼는 거긴 하지만 각각의 분산을 더하면 되죠. 자, y의 분산은 결국은 이 오차의 분산인데 오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고요. 자, y 햇의 분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한 결과를 생각해 보면 시그마 제곱 n분의 1 s의 더블 x x 스타 마이너스 x 바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기존의 분산에다가 하나만큼 더 들어갑니다. 자, 이 결과를 정리를 해보죠. 자, 그래서 반응 변수 값 y 자체에 대한 추정량은 평균 반응으로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자, 평균 반응에 대한 추정량이나 반응 변수 값 y의 추정량은 점 추정량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구간 추정은 좀 달라지는데 구간 추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y-y바의 분포를 우리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평균이 0이었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만큼이 y 햇의 분산이었었죠. 물론 시그마 제곱을 묶어낸 다음에 자, 그럼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y의 이제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 이제 y-y 햇 요 확률 변수의 이제 분포를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y-y 햇의 분포를 정리하면 정기 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오른쪽으로 주어지는 그런 정기 분포다 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요 확률 변수의 분포를 이용을 해서 y라고 하는 반응 변수 값의 신뢰 구간을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y의 그 표준 편차는 아니지만 y-y 햇의 표준 편차인 오른쪽에 스퀘어루트를 택한 값을 우리가 간단하게 y 예측 값의 표준 오차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시그마 대신 s로 바꾼 것을 y 예측 값의 수정된 표준 오차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값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x가 x 스타일 때 반응 변수 값 y에 대해서 예측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확률 변수의 표준 오차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측 값에 수정된 표준 오차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y-y 햇의 분포가 정기 분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할 때 적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y-y 햇의 절대값이 오른쪽 값보다 같거나 작아질 확률을 계산해 보면 1-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녀석을 표준화하면 뭐죠? 이 값에서 0을 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루트 택한 것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그 녀석의 분포가 표준정규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에서
G2분의 알파보다 가까운 작을 확률이 1-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 식을 변형을 한 거죠. 분모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넘긴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식은 시그마를 쓴 거고요. 시그마를 썼을 때는 전체가 이제 전기분포, 표준전기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한 거고, 만일에 시그마 대신 S로 바꾼다면 그 예전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결국 T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대신 S로 바꾸게 되면 G2분의 알파가 T2분의 알파로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그 시그마를 S로 바꾼 경우에 왼쪽을 이제 나눠준, 좀 복잡해서 하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하나 쓰죠. 네. y 마이너스 y 햇을 s 루트 1 더하기 n분의 1에 s 스타 마이너스 x 제곱에 s 더블 x 라고 하는 확률 변수 생각을 해보면 이 확률 변수 분포가 뭐다? 자유도가 n-2인 t분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t에 대해서 t의 절대값이 t의 2분의 알파 보다 가까운 작을 확률을 계산해 보면 그게 1-알파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동식을 y 입장에서 나타내 보면 결국 y에 대한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g2분의 알파를 가지고 y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y의 범위는 y 햇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그럼 나머지 되겠죠? 자,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시그마를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신뢰 구간인 것이고요. 시그마를 모를 때는 아래에 있는 이 부등식을 y 입장에서 이제 다시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식하고 거의 똑같은데 g2분의 알파가 t2분의 알파로 바뀌고 시그마를 s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y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 결국은 이제 y 햇 플러스 마이너스 t의 2분의 알파에다가 이제 곱해주는 값이 있는데 이 곱해주는 값이 결국 뭐죠? 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라고 불렀냐면 y 예측값의 추정된 표준 오차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 y의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 뒤에 곱해지는 값이니까 이 값 자체를 예측값의 y 예측값의 y가 얼마다 라고 하는 예측값의 추정된 표준 오차라고 부르는 이유가 y 자체의 표준 편차는 않지만 y의 신뢰 구간을 이제 계산해 보면 그런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을 표준 오차, 추정된 표준 오차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는 이제 6mg 혹은 9.5mg을 처방했을 때 반응 시간의 평균이 어느 정도 범위에 있을까를 본 것이고요. 지금은 어떤 환자 한 명에 대해서 실제로 6mg을 처방을 했을 때 평균값이 아니라 그 환자에 대해서 효과 지속 시간이 얼마쯤일까 라는 것을 예측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측은 점추정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뢰 구간을 계산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했던 문제하고 차이는 앞에서는 이제 6mg을 처방을 하게 되면 환자에 따라서 누구는 뭐 10시간,
몇 시간이 아니라 뭐 10일, 요거는 뭐 12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 것들 평균값이 얼마냐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떤 특정한 환자 한 명에 대해서 효과 지속 시간이 얼마인가를 예측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특정한 환자에 대해서 효과 지속 시간을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점추정은 평균 지속 시간이나 평균 지속 시간을 추정하는 것과 동일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신뢰 구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신뢰 구간에서 차이를 다시 한번 보면 결국 여기 이제 1이 더 생긴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표준 오차가 좀 넓어지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여기 엡실론 오차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측값을 뭐 쉽게 계산을 할 거고요. 95% 신뢰 구간도 오른쪽에 표준 오차에서 1만 더 추가를 하면 평균 반응에 대한 신뢰 구간과 뭐 거의 동일한 계산이 벌어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그 예측값까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예제들 계산을 R이나 RStudi오를 통해서 해보지 못했는데 그 계산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못한 게 아마 3번부터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는 다 동일하고요. 자, 3번에서는 이제 베타 1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예제에서는 복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 지속 기간도 증가하는지 검정하라 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결국 베타1이 0보다 큰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검정을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제 5번에서는 베타 제로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양측 검정을 베타 제로가 0인지 아닌지에 대한 양측 검정을 유의 수준 %로 진행을 하는 예제가 있었고요. 예제 6번은 X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X가 6mg, 9.5mg일 때 평균 반응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였고, 7번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평균 반응이 아니라 어떤 반응 자체죠. 반응인데 여기서는 이제 효과 지속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점 추정, 그 다음에 구간 추정을 우리가 R이나 RStudi오를 가지고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했던 결과를 거의 뭐 그대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대로 복사를 하고 시작을 하죠. 자, 뭐 그림 그리는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림 그리는 부분은 뭐 지금은 제외를 하고요. 네, 반차는 필요하죠. 네. 네, 그러면 처음에 원하는 것은 베타 1의 이제 95% 신뢰 구간인데요. 베타 1에 대한 95% 신뢰 구간의 식을 한번 떠올려 보죠. 여기다가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네, 지금 이제 베타 1 햇 플러스 마이너스 P2분의 알파였죠. n-2가 자유도고요. 자, 베타 1 햇에 대한 그 추정된 표준 오차는 뭐였냐면 S 루트 S 더블 X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베타 1 햇, 베타 0 햇은 예전에 계산한 거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SSE, MSE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S 더블 X도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MSE가 결국은 뭐냐면 S제곱, 스몰 S제곱이 MSE에 해당하는 거니까 스몰 S를 계산을 하자. 스퀘어 루트가 하면 되겠죠? MSE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난번에 MSE도 확인을 하긴 했지만 뭐 S도 같이 한번 출력은 해보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그 알파 값을 정해야 되겠네요. 알파는 지금 3번 문제는 95% 신뢰 구간인 거니까 0.05를 정하고요. 이 알파 2분의 알파 값이 필요하죠. t를 쓰면 되고 1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2. 자유도가 n-2, n을 위해서 우리가 x의 랭스로 정해놨으니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좀 써보면 d를 우리가 따로 쓰지 않았죠? 뭐 d라고 합시다. t 2분의 알파 값에다가 s 값을 스퀘어 루트하고 스퀘어 루트 s 더블 x로 나눠준 값이고, 따라서 힌트 베타 1 햇은 뭐 위에서 출력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그래도 한번 다시 할까요? 네. 하고 2 하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d 베타 1 햇 플러스 d를 이제 한번 계산해 보면, 자, 2.74083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17, 그래서 이러한 신뢰 구간이 나오는데, 예전에 계산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한참 찾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여기면 되겠죠? 베타 1에 대한 95% 신뢰 구간, 2.74 플러스 마이너스 1.02, 2.74 플러스 마이너스 1.017이니까 맞는 것 같고, 1.72에서 3.75, 1.72, 3.75 맞는 것 같죠?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서 예를 볼 텐데요. 요거, 자, 가설 검정입니다.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죠. 자, 예제 4번인데, 일단은 뭐 위에 있는 계산 거의 뭐 반복하겠죠? 일단 뭐 다 복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계산할 게 필요한지 보면, 가설 검정이고 유의 수준이 5%인데 지금은 양측 검정은 아닌 거니까 이 2분의 알파는 필요 없고, 여기서는 이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베타 1에 대한 이제 가설 검정에서 이제 기준값이 필요하죠. 기준값이 얼마였나요? 0보다 크냐 0보다 큰지 아닌지를 이제 알고 싶었으니까 0을 베타 1 제로 값을 0으로 하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보면 오른쪽 값이 0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그 기준값이 1.860이고 이제 검정 통계 관측값 6.213을 이제 계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T0를 계산해야 되겠죠? T0는 베타 1 햇 마이너스 베타 1 제로. 뭐 여기서 나오니까 뭐 있으나 마나 한 거긴 하지만, 자, 이 값을 SE를 따로 계산해두죠.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 베타 1 햇에 대한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값인데 S 나누기 스퀘어 루트 S 더블 X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S2로 나눠주면 T0가 나오는 거고요. 프린트는 T0 값과 뭐보다 크다의 그 기각력인 거니까 T알파를 비교를 하면 되죠. 그래서 두 값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검정 통계라인 관측값 T0는 지금 6.214 나왔고요. T알파는 1.85가요. 6.21 1.85 얼마. 네, 맞는 거 같죠? 85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까요? 네, 뭐 조금 지저분한데 베타 제로에 대한 신뢰 구간, 뭐 베타 제로가 0인지 아닌지 양측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 일단은 그래서 했던 거 쭉 반복해서 거의 계산할 거니까 복사해 오고, 여기서는 이제 베타 제로에 대한 이제 95% 신뢰 구간인 거니까 T2분의 알파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여기서는 D값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값 계산했던 거를 여기서 가지고 오죠. 예제 5번 뭐 불필요한 것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그죠. 그러면 D가 어떻게 되나요? T2분의 알파는 동일하고 표준 오차 추정치가 달라지죠. 어떻게 됐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여기가 스퀘어 루트에 1n분의 1 더하기 이게 조금 복잡하겠네요. 여기를 스퀘어 루트라고 하고 n분의 1에 여기가 x바가 필요하죠. x바가 위에 있죠. 네, x바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x바의 제곱을 s 더블 x로 나눠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를 베타 제로, 베타 제로, 베타 제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결과는 뭐 뒤에가 지금 쓸데없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지우죠. 여기가 베타 제로에서 마이너스 1.07,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6.34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죠. 여기가 6.34 맞죠? 마이너스 1.07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7.4, 5.27 마이너스 7.4, 5.27 계산이 잘 된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가설 검정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경우에는 양측 검정이다 보니까 여기 신뢰 구간에 0이 있는지 없는지만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했던 그 검정 통계량의 를 써보죠. 계산해보죠. 이번에 베타 제로 값이 마찬가지로 0이었고요. 스탠다드 에러가 이제 앞에 요걸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겠죠. 요거를 여기서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T0 값은 이 베타 제로 햇에 대한 거니까 베타 제로 햇에서
베타 00 값을 빼고 스탠다드 에러 추정치로 나눗셈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양식 검정이니까 얘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검정 통계 관측값 마이너스 0.389 맞나요? 마이너스 0.39니까 389 맞는 것 같고, 기준값이 2.306 계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7번을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컴퓨터스 인터벌이니까 일단은 좀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은 가지고 와서 필요한 부분을 보죠. 자, 여기서는 이제 x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값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따라서 스탠다드 에러가 달라지죠. 스탠다드 에러까지 갖고 옵시다. 여기를 이제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고, 여기는 간단하게 스탠다드 에러를 곱하는 걸로 하죠. 네. 여기도 95%니까 알파 0.05에 대해서 t2분의 알파를 쓰면 되고, 자, 스탠다드 에러가 조금 달라지는데 이 값을 계산할 때는 x 스타 값, x 에스터리스크라고 해서 AST라고 하고요. 6일 때랑 9.5일 때 바꿔야 되죠. 바뀌는 부분 여기가 x 에스터리스크 마이너스 x 바의 제곱이 들어가는 것만 달라지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준값이 베타 제로 햇이 아니라 이번에는 베타 제로 햇 플러스 베타 1햇 곱하기 x값. 우리는 x값을 x의 별표니까 asterisk에서 ast라고 썼고, 자, 요 값을 기준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결과를 보면 15.37 플러스 마이너스 2.05 6번을 시간이 50분 조금 지났는데 빨리 봅시다. 15.37 플러스 마이너스 2.06 15.37 플러스 마이너스 2.06 맞는 거 같죠? 05분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9.5로 바꾸는 경우에는 24.966 플러스 마이너스 4.199 24.96 플러스 4.20이니까 4.199 계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7번은 이제 어떤 구체적인 예측값, 반응 변수의 신뢰 구간인 거니까 위에서 했던 거 거의 또 반복이죠? 차이는 스탠다드 에러에서 여기 1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값을 우리가 6인 경우에 원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15.37 플러스 마이너스 2.822 15.37 플러스 6.83인데 15.37, 6.822 맞는 것 같고요. 계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만 이제 1이 더 추가되면 되죠. 기존 평균 반응 신뢰 구간과의 차이는. 네. 조금 지났지만, 이렇게 해서 그 4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